문제 7번입니다. 다음 표는 갑회사 구내식당의 월별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갑회사 구내식당 가격 인상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이다. 2019년 1월에 이용자 수 예측에 관한 그래프로 표와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표 또는 보고서의 항목과 부합하지 않는 선택지는 즉각 소거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문제 풀이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서의 내용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첫 번째 문단의 경우 특선식과 일반식이 각각 6,000원과 4,000원이며 이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소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문단 내용 보시면요. 메뉴 가격의 변동이 없을 경우라고 가정하여서 각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우 중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식 이용자와 특선식 이용자의 수가 모두 2018년 12월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하실 것은 이 제시되어 있는 특선식 이용자 수인 952와 일반식 이용자 수인 1215보다 더 감소하였는지 또는 감소하지 않은 선택지가 있으면 이것을 지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첫 번째 선택지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면요. 메뉴 가격 변동 없음의 경우에 그 특선식 이용자 수의 경우에는 952보다 더 감소하여서 이 항목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1220이라고 써있는 일반식 이용자 수의 경우 2018년 12월의 값인 1210보다 더 높은 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확인하셔서 1번 선택지를 소거해내시는 이런 방법을 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택지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검토해 보시면 2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나머지 3번, 4번, 5번의 경우 2018년 12월의 값인 952와 1210보다 모두 작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 선택지 중에서 1번 선택지만이 소거가 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오시면요. 2019년 1월의 총 매출액은 2018년 12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뉴 가격의 변동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총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이 그래도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즉 여기에 있는 이용자 수의 변동만을 고려하시면 어느 정도 매출액의 변동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간단하게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검토해 보시면 이용자 수가 2018년 12월에 비해서 각각 다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욱이 메뉴 가격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메뉴 가격과 이용자 수의 곱으로 도출이 되는 각 특선식 이용자 또는 일반식 이용자의 매출액이 그 결국에는 값이 2018년 12월의 값보다는 다 줄어들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 수가 특선식의 경우에는 952, 그 다음 일반식 이용자의 경우에는 1210이었기 때문에 그 값보다 줄어든 것임이 너무 확실할 거고요. 그것이 두 번째 문단에서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 값의 경우에는 이용자 수만 줄었고 그 가격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과 이용자 수의 곱으로 도출되는 매출액은 결국 2018년 12월보다 감소할 것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들을 검토해보고자 하였으나 결국 다 감소할 것임을 쉽게 예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내용은 소거를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문단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선식 가격만을 1,000원 인상하여 7,000원으로 할 경우 특선식 이용자 수는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 이하로 감소하지만 해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치 이하로 감소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숫자 중에서 가장 최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특선식 이용자 수의 가장 작은 숫자는 885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선택지들 중에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 885보다 증가하거나 또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택지는 없을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건너뛰시고 2번을 보시면요. 특선식만 1,000원 인상하였을 때 특선식 이용자의 수가 89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검토했을 때 2018년 7월 이후의 최저치는 885이기 때문에 그 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는 이 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소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산하실 선택지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부터 5번 사이의 선택지들 중 하나가 되겠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나머지 선택지들도 검토해 보시면 880, 870,
850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고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가격 인상의 영향 등으로 총 매출액은 2018년 10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검토했었던 요 장치와 마찬가지로 요 내용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어떤 이용자 수나 가격을 곱한 것이 매출액이 되니까 이 값의 단순 변화를 검토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장치와 별개로 요 장치의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계산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깐 넘어가고 뒤에 있는 네 번째 문단 내용부터 검토한 다음 항목을 조금 더 소거하셔서 계산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단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 가격만을 1,000원 인상하여 5,000원으로 할 경우 일반식 이용자 수는 2018년 12월 대비 10% 이상 감소하며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선식 이용자 수는 2018년 10월보다 증가하지는 않으리라 예측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특선식 이용자 수는 검토해 보시면 979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2018년 12월에 일반식 이용자 수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면 1210이라는 그 이용자 수에서 그 숫자의 10%인 즉 한 칸 앞으로 오는 그 0을 한 자리 떼면은 10%가 되죠. 그래서 121이라는 숫자를 활용하시면 값이 1089라고 도출하실 수 있는데 이 값이 10% 이상 감소하였다라는 의미는 1089보다 일반식 이용자 수가 더 작다라는 것 또는 같거나 작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시되어 있는 이 3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이 일반식 이용자 수가 1089보다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동시에 특선식 이용자 수는 979보다 증가하지는 않으리라 예측된다라고 하였으니 979 이하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3번 선택지부터 검토를 해보면 일반식의 경우에는 1089명보다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1030은 충족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선식 이용자 수의 경우 역시 979보다 작아야 하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910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일반식 이용자 수 역시 1089보다 작고요. 960 역시 979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검토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 선택지를 보려고 하셨을 텐데 이 값의 경우에는 1090이기 때문에 앞서 검토하려던 저희의 기준인 1089보다 큰 숫자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1089 이하가 아닌 1089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선택지까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건너뛰었었던 내용을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에 국한하여서만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돌아와 보시면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총 매출액은 2018년 10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자료가 있었고요. 이 내용을 잠깐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이 특선식과 일반식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보면요. 특선식 이용자의 매출액의 경우에는 5,874라는 값이 주어져 있죠. 이 값이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뒤에는 000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식 이용자로부터 도출되는 매출액은 4,976이라는 값이 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물론 우리가 총 매출액을 계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3번 선택지와 4번 선택지에 걸쳐서 각각 특선식 이용자 수와 일반식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가격 변동에 따른 곱셈식을 계산하셔서 항목 간 비교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계산 접근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3번 선택지 보시면요. 특선식 이용자의 경우에는 숫자가 880명이고요. 일반식 이용자의 경우에는 1260명이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격이 7,000원 그리고 4,000원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격 설정하실 때 1,000원 인상했다는 점 꼭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880과 7을 곱한 다음 0 세 가지를 붙여주면 되니까 88, 7 곱해보시면 6, 5라서 6, 1이 돼요. 이렇게 값이 도출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60에 4를 곱한 다음 0 3개를 붙여보면
5040이 되어 504000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선식 이용자 수로부터 나오는 어떤 매출액이 원래는 587만 4천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니 616만 원으로 증가하였죠. 마찬가지로 일반식 이용자로부터 도출되는 매출액이 497만 6천 원이었는데 그 값이 504만 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 값을 합했을 때의 어떤 총 매출액은 굳이 꼼꼼하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각각의 항목이 증가했으니 총 매출액은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부터 답은 3번이 도출된다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번 선택지도 검토해 보실 수 있겠죠. 4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870 곱하기 7,000 그다음 1180 곱하기 4,000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하시고요. 1180과 4를 곱하시면 4,720이 되어서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472만 원이 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870과 7을 곱해주시면 0을 떼고 87과 7부터 곱해보면 94가 올라가요. 609만 원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874로부터 6,090으로의 증가폭과 4,976으로부터 4,720 간의 감소폭이 서로 상쇄가 될 것인데 둘 중 어느 것이 큰지를 확인하심으로써 증가 또는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6,090에서 5,874를 빼주시면 그 값은 216이 되는데요. 이때는 216만큼 증가했다. 단위를 고려하시면 21만 6천 원만큼 증가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4,976에서 4,720으로의 감소폭을 고려해 보시면 256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5만 6천 원만큼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4번 선택지의 경우에는 특선식 이용자 수로부터 도출되는 매출액은 21만 6천 원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식 이용자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매출액이 25만 6천 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합해보면은 4번 선택지로부터 도출되는 매출액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가 더욱이 정답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만 보고서와 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시고 더욱이 이와 같은 계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건너뛰신 다음 다른 정보를 먼저 판단하시고 돌아오셔서 푸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갑시에서 주최한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 A, D의 구간별 기록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이고요. 뒤에 보시면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선지를 차근차근하게 판단하면 되시는 문제이니 앞에 있는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특한 점은 표가 어떠한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과 초로 이루어진 시간 단위의 표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기억 선지를 검토해 보시면 출발 후 6km 지점을 먼저 통과한 선수부터 나열하면 A, C, D, B 순이다 라고 하여 계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워낙 복잡한 표다 보니까 분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 이어서 초를 계산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6km 지점까지의 어떤 시간을 계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을 그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A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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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5분이어서 6가지의 시간 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5분이라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분이다 라고 하여 5, 6에 30이니까요. 30분이라고 계산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분이 빠지기 때문에 29분이라고 먼저 계산을 해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A의 값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 C, D도 분부터 계산을 해보면요. B의 경우에는 5, 5, 5 그리고 6, 6, 6이기 때문에 5, 6, 30에서 4, 5, 6km까지의 구간인 6분을 검토하여 1분씩 더 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33분이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도 전반적으로 5분인 가운데 1km까지의 구간만이 6분이기 때문에 1분을 더하셔서
31분이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D의 경우 역시 5에다가 6이 3개이기 때문에 B와 마찬가지로 33분이라는 결론 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분만을 모았을 때의 계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초도 모아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의 경우에는 구분을 위해서 노란색 분필을 써볼 것이고요. 24, 6 합하시면 30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3과 57초를 더하시면 1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했을 때는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초를 더하시면 1분 40초가 되기 때문에 29분에다가 1분 40초를 더하신 30분 40초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BCD의 분만을 활용해서 계산했을 때의 값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A가 바로 가장 빠른 어떤 선수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BCD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에는 44, 42, 50, 18, 14, 3이 제시되어 앞의 숫자보다는 조금 더 계산이 까다로우실 수 있지만 보수를 활용하여 42와 18을 더하면 60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44와 14 더하시고 3을 더하시면 61이 된다라는 점을 활용하여 조금 더 계산을 단순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자리가 0이 되는 숫자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50과 60을 더한 110에다가 61을 더한 171초가 들어간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171초는 분으로 환산하시면 2분 51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35분 51초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와 D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40과 27, 18, 15, 24, 3이 있고요. 27과 18을 더하시면 45, 이 값을 15와 더하시면 60이 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40과 60 그리고 24와 3을 더한 27을 활용하여 계산을 해보시면 40 더하기 60 더하기 27은 127이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2분 7초이기 때문에 33분 7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D 역시 계산을 해보시면 15와 19, 54, 35, 27이 있기 때문에 15와 35를 먼저 더하셔서 50이라는 숫자 구해내실 수 있을 것이고요. 19, 54의 경우에는 더하시면 73이 되기 때문에 27과 만나게 되면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0초의 경우에는 굳이 더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50과 100을 더한 150초, 즉 2분 30초가 초 단위를 계산했을 때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시면 35분 30초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선수는 A고요. 그 다음 순서가 C, D, B 순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니은 선택지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10km 완주 기록은 60분 이상이다 라고 하여 기억 선제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시면요. B 역시 분과 초를 따로 계산하여 조금 더 계산을 간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경우에는 10개의 항목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5분이 제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6분, 6분, 6분이라고 하여 전반적으로 다 5분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3가지 항목만 6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항목에 걸쳐 5분이 제시되었다가 6분, 6분, 6분의 영향으로 1분씩 총 3분이 더 추가되었다라고 계산하셔요. 50분 더하기 3분은 53분임을 분 단위만 계산하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초 단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단위의 경우에는 6km까지 계산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모아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42와 18을 합하시면 60이 된다는 것 아까 같이 검토를 하셨고요. 44와 14, 3을 더하시면 61이 된다는 점, 그래서 50, 60, 61이 활용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실 수 있고요. 48과 39를 더하시면 87, 그리고 33을 더하시면 120이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3초까지 더하시면 120, 3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60, 61, 123을 더한 값이 바로 초 단위를 합한 값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50과 60을 더하시면 110이고요. 여기에 61을 더하시면 171, 마지막으로 123을 더해주시면 그 값은 294가 된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4는 300초보다 작은 숫자, 즉 5분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즉 53분에다가 5분보다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더한 값이 바로 B의 기록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값은 필연적으로 58분보다 작은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지에서는 60분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틀린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택지는 맞는 반면 니은 선택지는 틀렸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검토해 보시면요. 3에서 4km 구간에서 B는 C에게 추월당한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표에서 각 구간별 기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의 관계를 검토해 보실 텐데요. C의 경우에는 B에 비해서 56초 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km 구간에서는 56초만큼 시간이 더 소요가 되었을 것이나 2km 구간까지에서는 42초, 27초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5초를 더 앞당겼으며 3km까지의 구간은 50초에서 18초가 되었기 때문에 32초 앞당겼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km 지점을 딱 통과했을 때 B와 C의 관계를 검토해 보시면 56초, 마이너스 15초, 마이너스 32초를 합한 플러스 9초가 바로 기록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이 말은 B가 C에 비해서 9초 먼저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에서 4km 구간의 기록을 검토해 보시면 B 선수가 C 선수에 비해서 무려 1분 3초 느린 기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B가 9초 C에 비해서 앞서 있었지만 그 다음 구간을 지나면서 1분 3초를 더 뒤져 결국 54초를 C에게 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3km에서 4km 구간 사이에서 B는 C에게 추월당한다라는 것을 추론하실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기억과 디귿이 맞는 선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리을 역시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A가 10km 지점을 통과한 순간 D는 7에서 8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라고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디귿 선택지와 유사하게 접근을 하시어 시간을 뒤로 역산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0km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시간은 바로 51분 52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는 10km 지점을 통과했을 때 57분 23초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역산하여 9km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시간 그리고 8km를 통과했을 때의 시간을 역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57분 23초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9km에서 10km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5분 15초이기 때문에 이 57분 23초에서 5분 15초를 빼어 9km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시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7분 23에서 5분 15초를 빼시면 그 시간은 52분 8초가 됨을 도출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52분 8초를 5분 11초에서 빼어서 8km 지점을 통과했을 때의 시간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68초에서 11초를 뺐을 때의 값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니 46분 57초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A는 51분 52초에 10km 지점을 통과했고 D의 경우에는 8km 지점을 46분 57초가 도과했을 때 그리고 9km 지점을 52분 8초가 도과했을 때 지났으므로 선택지로 돌아가시면 A가 10km 지점을 통과한 51분 52초의 그 순간 D는 7에서 8km 구간이 아닌 8에서 9km 구간을 달리고 있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임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OECD 회원국 중 5개국의 2018년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서 검토한 문제들과 다르게 평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면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는 평면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요구되는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선택지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이 가장 비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이 가장 비싸다라고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산업용 전기요금 또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식은 이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요금 지수는 OECD 평균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 분의 해당 국가의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의 이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OECD 평균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에 걸쳐서 동일한 수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기억선지를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여 지수가 어느 나라가 가장 높은지를 판단하시는 것만으로도 기억 선택지는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으로 오셔서 가로축에 써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값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3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임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지수가 가장 높은 독일이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세로축에 적혀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수를 검토하실 때는 세로축 값이 가장 높은 일본이 바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을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이 가장 비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이 가장 비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선택지를 보시면 OECD 평균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산업용의 1.5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 선택지에서 단순하게 비교했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와는 다르게 평균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산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위에 있는 어떤 특정 국가의 전기요금 지수와 그리고 그 국가의 전기요금을 구체적으로 아셔야만 이 요금을 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산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면 OECD 평균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그 산식의 분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지수와 위치를 바꿔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위치를 바꾸시면 이 식과 여기 있는 분모 간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전기요금 지수가 분모로,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전기요금이 분자로 감을 확인하실 수 있죠. 2에 더해 곱하기 100까지 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두 값을 모두 알고 있는 국가가 요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기요금 지수 그리고 전기요금을 활용하여 각각의 값을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수가 한국은 75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7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가정용 전기요금이 100kW당 각각 120달러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여기 100을 곱하면 정확한 값을 계산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산업용을 검토해 주시면요. 그 지수는 바로 분모에 들어가야 하며 그 값이 95 이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라는 값이 들어가 주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은 95달러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95라는 숫자를 적어 주셔야 하시겠습니다. 이때 1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것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의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이 100이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이 값의 경우에는 5의 배수이기 때문에 5로 약분을 하셔서 15와 24 그리고 3, 5, 15, 3, 8의 24 임을 활용하셔서 5분의 8은 1.6이기 때문에 그 값이 160이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160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100이 되기 때문에 그 배율 차이는 1.6배가 된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배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디귿 선택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싼 국가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보다 비싸다라고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선택지는 아까 앞서 기억 선택지에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지수가 어느 나라가 더 높은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어 한국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를 확인해 보시면 이 지수가 더 높은 국가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옆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에 해당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모두 산업용 전기요금도 비싼지를 확인하실 때는 세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셔야 하시며, 이보다 미국이 더 밑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비싸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싸다는 것을 확인하시어 디귿 선택지의 반례를 찾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리을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기억과 디귿과는 달리 같은 국가 내에서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도출했었던 OECD 평균 전기요금과 그리고 각 국가의 그 지수를 활용하여 정확한 요금을 계산하셔야 하십니다. 앞서 단서 2번에서 제시가 되었었던 이 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전기요금을 계산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정확한 값은 이와 같이 곱한 다음 요 값을 100으로 나눈 값으로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일본의 가정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각각 도출하시면 OECD 평균 가정요금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도출한 바와 같이 160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이때 전기요금 지수의 경우 일본은 가정용 전기요금 지수가 138이기 때문에 138을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도출해 보시면 분모는 100이 되고요. OECD 평균은 앞서 도출하신 바와 같이 100이 되기 때문에 세로에 있는 요 지수만을 계산해 주시면 160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요 값은 138 곱하기 1.6으로 도출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요 값은 1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시면요. 5분의 8을 곱하는 어떤 값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5로 138을 나눠주시면 그래서 27.6 그래서 이 값은 27.6 곱하기 8이라는 값으로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6 곱하기 8은 정확하게 하시면 220.8이라는 값으로 도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크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라는 설명은 바로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답은 기업과 니은으로 매칭을 하고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